그로부터 3년 후 이곳 나주거울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한양의 영의정 댁에서 조선 팔도에서 최고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즉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나라 안에서 최고로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을 찾는다고?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최선비는 다시 또 그 영의정을 만나고 싶어졌다. 이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살림을 해온 터라 한양 올라갈 여비도 남에게 빌릴 필요가 없었다. 추수가 끝나고 한가해지자 최선비는 다시 그 엄청난 비밀의 사건을 간직한 한양길에 올랐다. 영의정 댁에 가서 이야기 한 가락을 잘해서 떡하니 벼슬 한 자리라도 얻어온다면 그도 입신 출세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선비는 아내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한양길을 갔던 것이다. 눈 내리는 한겨울 한양 영의정 댁에 최선비가 도착해 보니 과연 대문 앞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사랑방에는 조선 팔도에 이야기 잘한다는 이야기꾼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오면 영의정에게 불려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최선비는 사랑방에 들어 여장을 풀고 자신도 이야기꾼으로 등록을 해놓고 차례를 기다렸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꾼들이 밀린 터라 차례가 오려면 2, 3일은 걸릴 듯 했다. 최선비는 크나큰 사랑방 안에서 시끌벅적거리는 다른 이야기꾼들과 섞여 지냈다. 그런데 영의정에게 불려나간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면 영의정이 그 처음을 가만 듣고 있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하라고 곧바로 내쳐버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가닥일까? 왜 진짜 옛날 옛적에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들먹이며 그럴듯한 입담으로 구성지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면 곧바로 말을 잘라 끊어버리고 그만하게 하고 내쳐버리는 것일까? 최선비는 그것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필시 저 영의정 댁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넌지시 짐작을 한 최선비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다. 다음날 오후 늦게 드디어 최선비 차례가 되었다. 하얀 수염을 날리며 근엄하게 앉아있는 영의정 앞에 불려나간 최선비는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인은 영의정 영감 나리하고 단둘이서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영의정이 최선비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사랑방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히 가득 들어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나가 있으라. 그 소리를 들은 방 안 가득 모인 이야기꾼들이 삽시에 바깥으로 몰려나갔다. 최선비는 영의정과 단 둘이서만 큰 방 안에 남게 되었다. 어디 그럼 이제 자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네. 영의정이 최선비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선비는 영의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의정 영감나리, 사실은 소인은 3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올 적에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올 여비밖에는 가져오지 못했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여비가 없어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큰 부잣집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여비를 마련할 양으로 한양 땅을 밤마다 뒤졌지요. 그래? 도둑질을 할 생각이었군 그래. 영의정이 놀란 눈빛으로 최선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골목을 뒤지면서 보니 자정이 넘은 새벽에 어느 대갓집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고 있을까 궁금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너무도 흉악하고 이상해 슬그머니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래?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영의정이 놀란 눈빛으로 최선비를 바라보며 바짝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